1번 유형, 완벽함이라는 환상에 빠진 사람. 인간의 모든 행위 밑바탕에는 욕망이 있다. 만약 욕망이 없다면 행위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침을 삼키고 밥을 먹는 행위조차도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밥을 먹고 싶은 욕구가 전혀 없는데도 밥을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텔레비전과 광고 매체들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수천 수만의 욕망들 틈바구니에서 길을 잃도록 한다. 이것저것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남보다 더 크고 비싼 것을 가져야만 만족할 수 있을 듯한 환상에 빠지게 한다. 인간의 욕망 중에서도 특별히 완벽해지려는 시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잣대로 들이대면서 자신과 상대를 얽어매는 완벽의 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들을 1번 유형이라고 한다. 그들은 나는 올바르다라는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일을 깔끔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며 그들의 계획은 완벽하리만큼 꼼꼼하고 세부적이다.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 애쓰고 얼굴에는 긴장감이 돌고 완고한 빛이 역력하다. 1번 유형의 모습에서는 단정하고 반듯함을 느낄 수 있다. 정직하고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공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과 사가 분명하다.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비판적 성격 때문에 세상을 자기의 방식대로 뜯어 고치려 하고 도덕적 우월감과 자기 확신이 있을 때는 어떤 장애에도 굴복하려 하지 않는다. 말투는 설교조이고 잔소리가 많다. 누가 요구하지 않는 일에도 변명을 잘하고 합리화를 하기도 한다. 자신은 그렇지 못하면서 타인에게 높은 도덕 수준을 요구할 수 있으며 뭐뭐 해야 한다는 말을 주로 강조하는 편이다. 1번 유형의 강조는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나 잔소리로 들리게 된다. 특징, 나의 판단이 기준이다. 1번 유형은 스스로 정한 기준이 높기 때문에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도 아직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기보다는 감추기 위해 전전긍긍한다. 인간은 누구나 나름대로 약점이 있다. 인간의 성장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점을 감추거나 자신의 약점과 싸우기 때문에 엄청난 삶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매사에 완벽해야 한다는 규범을 가진 1번 유형은 커트라인이 없는 완벽의 의지가 자신을 옥죄는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그들의 눈에 비친 사람들은 모두 결점이 있고 세상은 모두 잘못되어 있다. 모든 대상의 결점만을 볼 뿐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불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려야 한다. 불만의 에너지장을 가진 사람은 감사할 수 없다. 그는 더 나은 개선을 위해 개혁의 의지를 불사르는 행위가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골병들게 하고 있음을 모르는 것이다. 여기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을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 멀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실수를 했을 때 비난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옳은 길을 가야만 한다는 강한 집착을 갖게 한다. 비난을 피하는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것은 원리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그들에게 원칙이란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 개념이다. 문제는 절대적 개념의 칼자루를 자신이 쥐고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도 그 칼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기본에 충실하고자 하는 1번 유형들은 자신의 신념에 투철한 사람들이다.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주입된 신념을 좀처럼 바꾸기 어렵다. 어느 날 데카그램 기초과정 수련에 참여하고자 찾아온 1번 유형이 있었는데 그는 시작하기도 전부터 자신이 6번 유형이라고 주장하였다. 어떤 세미나에서는 자신이 6번 유형임을 알게 되었고 설문지 결과도 6번 유형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결국 자신이 1번 유형임을 고백하게 되었다. 아래의 글은 그의 소감문이다. 1번 유형의 소감문.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애니어그램을 통해 만난 나는 1번 유형, 완벽주의자, 경직되고 인색한 성격이었고 그래서 내가 힘들었고 남도 힘들게 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까지는 머리 유형 6번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늘 내 안에 있는 분노와 강렬한 비판적 태도에 대한 물음이 떨쳐지지 않았다. 힘의 중심을 찾아가면서 머리와 분노에 더 끌림이 있었다.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내 안에 있음을 알아차렸다고 함이 옳을 것이다. 완벽을 추구하는 내 모습,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잣대를 항상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내가 1번 유형이라 생각하면서도 이것이 옳은지에 대한 물음이 올라옴을 느낀다. 그동안 제대로 놀지 못하고 매사에 부정적이었던 나를 알아차리며 이제는 내가 가장 꺼리고 싫어했던 4번 유형의 창조성을 배워가고 싶다. 교육 수련의 과정을 통해 먼저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남을 이해해가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나를 만난다. 나 자신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없는, 서기 싫어하는 나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낀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똥통에 빠졌으면 빨리 나와서 씻고 새 출발을 하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나를 본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한 일이고 또 앞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도 내가 결정할 것임을 알며 무거운 마음을 느껴본다. 존재의 중심과 조화에 초점을 맞추어 보며 너는 안 된다고 하는, 잘해야 한다고 하는 내면의 심판관을 보면서 그 심판관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것을 다짐해 본다. 스트레스가 오면 말이 없어지고 침묵 속으로 빠졌던 내가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풀어놓아 자유하게 하고 싶다. 4번으로의 활력 방향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보다 건강한 1번 유형, 나아가서 1번부터 9번까지를 모두 통합할 수 있는 원만한 10번이 될 수 있겠지. 너무 앞서서 생각하지 말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은가? 자꾸 뒤로 물러서려 할 때 용기를 내서 일단 해버리라. 제자리에서 계속 돌면 어지러워 넘어질 것이라는 입력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조차 받아들이고 억지가 아닌 자발성으로 나 자신을 용납하리라. 아직은 두려운 마음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나 자신을 만나가는 길을 걸어가리라. 나에게 일어나는 삶의 현상들을 정직하게 맞이하여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그 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리라. 그동안 말없이 싸웠던 아내와의 싸움도 이해와 관용으로 맞이하리라. 돼지처럼 모든 것을 수용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9번의 날개를 활용하여 생명의 근원답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살림꾼으로 살고 싶다. 이후에 언젠가는 내가 1번 유형이었던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하겠지. 그리고 내 안에 또 다른 진정한 내가 있음을 알고 기뻐하겠지. 바로 그 나를 알고 함께 잘 놀 수 있는 기쁨을 누리리라. 머리로만이 아니라 이성, 머리와 감성, 가슴과 행동, 배의 조화를 이루어
원만한 인간으로 살아가리라. 답장의 글. 고생 많았습니다. 도마 위에 놓인 생선과 같은 역할을 가장 많이 하시는 님을 바라보면서 민망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다. 원리 원칙을 지키고 원칙대로 살고자 몸부림쳐온 그 밑바탕에는 실수나 잘못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을까 하는 강박적인 두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하기까지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법, 질서, 절차, 규범, 규칙 등은 그것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간에 상황에 따라서 지켜질 수도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라는 절대적 입장을 고수하느라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거지요.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가족과 세상이 고쳐지지 않는 데 대한 분노의 불길이었지요. 이제 그 불을 끄고 그 불을 다룰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진실과 오해. 1번 유형은 원리 원칙주의자들이다. 그들은 바르고 명예로운 방식을 신봉하고 아무리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이를 완벽하게 처리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강요한다. 그들은 양심적이고 품행이 바르고 시간을 잘 지키고 일을 열심히 한다. 그들의 특징 중 하나는 분개하는 마음을 감추는 것이다. 하지만 직접 표현하지 않아도 표정과 날카로운 응답 속에서 분노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들의 분노는 본인만 모르고 있을 뿐 주위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이처럼 그들은 분노를 눌러 참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엉뚱한 데서 한꺼번에 터지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해묵은 과거사를 다 들춰내어 당하는 상대방은 어리둥절하게 된다. 그들은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잊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과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응징하며 용서를 하되 조건부 용서를 한다. 그리고 지켜보다가 다시 실수하면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고 올바로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모두 들추어낸다.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어야만 편하며 청결에 집착하기 쉬워 결벽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다. 필자가 만난 사람 중에는 잠을 자기 전에 알코올로 손을 닦는다는 사람도 있었다. 무능력, 책임감의 결여, 무질서, 자기연민, 위선, 무례함, 틀린 문법과 철자, 가치 의식의 부족과 같은 것들을 관대하게 대하기가 어렵다. 그들은 규범적인 교과서 같은 사람들이다. 자신의 완벽함을 확증하기 위해 공적인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기준에는 높은 도덕적 가치와 규범, 종교적 경전 등이 있다. 시류와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대쪽 같은 지사형 인물들은 1번 유형의 모습이다. 엄격한 자기 관리와 극기로 다져진 내공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개혁의 깃발을 들게 한다. 그들은 세상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커트라인을 스스로 자신의 역량보다 높이 잡기 때문에 자신도 괴롭고 타인들의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도 너그럽게 보아 넘기기가 어렵다. 그것은 본인과 상대방 모두를 괴롭게 하는 원인이 된다. 교훈적이고 윤리적이고 자기 개발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는 삶의 태도는 결국 자신의 가슴을 메마르게 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1번 유형은 자신의 활력 방향이 4번 유형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삶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가지고 유지될 수 없다. 인간의 가슴을 무시한 채 객관적이고 냉정하고 원리 원칙만을 추구할 때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감정과 상황에 대한 연민의 이해심이 없을 때 그는 자기 자신에게조차 가혹한 인간이 되고 만다.
스트레스, 비판에 대한 공포. 자기 눈에 들보가 있을 때 남의 눈에 티가 잘 보이는 것처럼 1번 유형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한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비판을 받을 때 변명을 늘어놓거나 쉽게 반발하는 특성이 있다. 1번 유형들은 비판받지 않기 위해 실수를 철저히 피하고자 하는 데서 오는 강박과 책임감의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에게 매우 엄격하고 스스로에게 혹독한 비판을 가하면서 더욱 자신을 몰아붙이게 된다. 만약 다른 사람의 피드백에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혼자서만 속으로 화를 사기다가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폭발하기도 한다. 1번 유형은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를 고수하기 위해서 감정을 통제하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려다가 통제력을 잃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들은 내면에 빈 창고를 가지고 있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쌓아둔다. 직접 상대방에게 일일이 말하지 못하고 쌓아두는 것이다. 세상은 어리석음과 불공정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지만 화를 내는 것은 완벽하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 분노를 표현하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내면의 목소리만 커가고 그 목소리에 짓눌려 초조하게 산다. 심각한 갈등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해소하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아예 갈등 상황을 회피하는 쪽을 선호한다. 바로 이 점은 1번 유형의 그림자가 9번 유형이라는 점을 상기하게 한다. 이러한 1번 유형과 갈등이 발생한 경우 상대의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지혜와 융통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접근하여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 판단과 비판의 말을 삼가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들추는 것을 두려워하는 1번 유형을 배려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일 것이다. 1번 유형들은 자신의 쌓였던 분노 감정을 쏟아내고 나면 긴장이 풀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감정의 문제를 먼저 해소시켜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가혹하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과 비난이 결국 남에게로 날아가게 되는 것이다. 1번 유형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다한 자기 비판적 성향을 먼저 인정하고 자기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완벽주의자인 그들은 3번 유형처럼 임기응변식으로 일처리를 하거나 대충 마무리를 해버리는 꼴을 보게 되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같은 팀 구성원들이 자신의 동의나 협조를 받지 않고 일을 처리했다면 그는 심한 배신감에 떨게 될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타인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유형에게도 필요한 삶의 지혜이다. 그러나 일반 유형의 내면에는 강렬한 비교의식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결점과 부족한 면이 눈에 띄기 마련이다. 완벽에는 커트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까지 그는 엄청난 수업료를 내게 된다. 1번 유형의 비극은 여기에 있다. 1번 유형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의기소침해진다. 7번 유형처럼 머릿속으로 수많은 계획을 세우며 자신의 상황을 견디게 된다. 그러나 스트레스 상황의 1번 유형은 모든 것을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7번 유형과 달리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하는 방식으로 계획한다. 1번 유형이 활력 방향인 4번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일과 책임감의 짐을 내려놓고 느긋하고 유쾌하게 삶을 대하게 된다. 시간관념, 나를 지배하는 권위. 1번 유형은 자신이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어떤 일이든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완벽을 추구하려다가 정작 중요한 결정을 적절한 시간에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이 시간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느낀다.
시간을 하나의 권위로 알고 있는 것이다. 주어진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로 처리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진 1번 유형은 늘 시간이 부족하다는 강박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일종의 저항감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이미 끝낸 일도 계속적으로 재검토하려 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게 된다. 그들은 무인도에 홀로 있어도 시간표를 만들어 생활할 사람들이다. 그리고 시간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할 것이다.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해야만 한다는 강한 의식은 즐기고 쉴 수 있는 여유로움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정직하고 성실하긴 하지만 삶의 여유로움을 즐기고 쉴 줄 아는 지혜가 부족한 것이다. 1번 유형이 시간에 늘 쫓기는 것은 만족할 만한 결과에 대한 집착과 자신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강박 때문이다.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는 강박은 과중한 스케줄과 일과표로 나타나고 대신 자신을 이완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자유시간은 낭비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들에게 있어 휴식은 일이 끝난 뒤에나 누릴 수 있는 사항이다. 이러한 패턴에서 일탈할 때 그들 내면의 심판자는 끊임없는 비평과 공격을 해댄다. 1번 유형이 착각하는 것은 바로 그 내면의 비평을 양심의 소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바로 이 착각이 자신의 기준과 잣대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 대해 공격성을 나타내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양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양심의 기준을 자신이 정하고 집행한다는 점에서 비양심적이다. 양심이란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양심은 거룩한 인격 앞에서 더불어 아는 알미라는 점을 1번 유형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1번 유형은 나무들 하나하나는 잘 보면서도 산과 숲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평을 받는다. 그것은 일의 단계마다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완벽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 전체적인 일의 진행이 느려지고 흐름이 막히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일 것이다. 산을 보는 사람은 나무를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아날로그 시대를 대변하는 표현이다. 현대사회는 디지털 시대이다. 요즘 아이들은 엘리베이터를 탈 때 보지도 않고 1층과 닫힌 버튼을 한꺼번에 누르기도 하고 책상 밑에 휴대폰을 두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산을 꼼꼼하게 바라본 다음에 나무를 보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산과 나무를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보게 되면 거의 동시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세상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실수를 두려워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의 속도가 정지되고 전체적인 구조가 망가지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런 태도로 글을 쓰게 된다면 단어 선택과 한 문장의 완벽성만 찾다가 글 전체의 완성도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1번 유형들은 하나하나의 세부사항에 매달리다가 엄청난 노력이 허사가 되고 스스로 궁지에 몰릴 수 있음을 살펴야 한다. 즉, 일의 초점을 목표와 결과에 두고 세부적인 절차에 지나치게 골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번 유형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과감하게 타인에게 책임을 위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과다한 책임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다가 일 중독에 빠지고 탈진한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일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위해 일을 한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데 있다. 인간의 삶에는 휴식과 놀이와 정서적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하다. 우리 몸도 달콤한 인슐린이 분비되어야 건강이 유지되듯이 적당히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할 줄 아는 것은 인간의 덕목 중의 하나이다. 옛날 선비들이 공부만 한 것이 아니라 풍류를 즐길 줄 알았다는 점을 1번 유형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리더십 키워드, 칭찬과 유머. 1번 유형의 리더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조직원들이 질적으로 완벽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그들은 모범적이고 체계적이고 조리가 있고 일관성이 있으며 통찰력이 예리하다. 그러나 완벽을 기하기 때문에 심신을 혹사하여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조직원들은 1번 유형 리더의 눈에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게 보일 거라는 느낌을 받거나 늘 비판받는다고 생각하거나 사소한 문제까지 통제당하고 있다고 느끼기 쉽다. 1번 유형들은 모든 것이 100% 훌륭해야만 마음이 놓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업무나 행동 면에서 본보기가 되고자 한다. 그들은 이러한 집착이 주변 사람들에게 은연중의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혼자서만 모든 일을 통째로 안으려고 하지 말고 조직원들과 함께 모든 과정을 과감하게 나누는 노력이 필요하다. 리더의 중요한 덕목은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자유로운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소통이 필요하다. 일사불란한 상명하달의 방식은 개발 독재 시대의 유물이다. 그것은 모든 권한을 쥐고 혼자서 100%의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100명이 1%씩 짐을 나눠주는 리더십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1번이다. 모든 짐을 지고 가는 리더가 장기적으로 자리를 비울 때 그 조직은 혼란에 빠진다. 그러나 1%의 짐을 지고 가는 리더의 조직은 아무 탈 없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1번 유형들이 리더십에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의 잠재된 분노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견을 고집하며 지나치게 비판적인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완벽하고 올바른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3번 유형처럼 효율성에 대한 고려를 함께 추구해야 한다. 비판하고 싶고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고 싶을 때마다 이 효율성의 관점을 상기해야만 한다. 1번 유형은 타인의 눈에 긴장감을 주는 사람들인데 리더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칭찬과 유머를 사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1번 유형의 활력 방향이 예술가 4번과 낙천주의자 7번의 사이클이라는 사실은 1번 유형에 가장 깊이 새겨야 할 사항이다. 4번 유형의 예술적 감성을 개발하여 조금 덜 심각하고 조금 더 즐겁게 일하고자 하는 1번 유형은 자신의 집착을 그만큼 극복한 리더십을 발휘한다. 일만 다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차 한 잔을 함께 마시며 가벼운 농담을 즐길 수 있는 리더십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성장과제. 잘 쉬고 잘 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신념과 판단을 기준으로 남을 너무 비판적 시각에서 보지 않도록 노력한다. 마음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말하는 대부분은 비판적으로 들린다는 점을 염두에 두라. 지적을 잘하고 비판을 해댄다고 해서 상대가 고쳐지는 것은 아니다. 비판과 지적은 상대에게 수치심과 죄의식을 불러일으켜 그의 영혼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더 큰 반발이 일어나게 할 뿐이다. 상대를 고쳐보겠다고 비판하고 화를 내는 것은 내 에고의 수작임을 깨달아야 한다. 거기에는 공격적인 에너지가 실려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저항과 반격을 초래한다. 에고로서 말하는 것은 상대의 잠자는 에고를 깨울 뿐이다. 그러나 내가 상대의 마음을 공감하고 지원하고 사랑의 에너지를 주면 상대의 사랑을 일깨워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된다. 공격적 에너지가 강한 138번 유형은 특별히 이 점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외로움과 고통은 자신을 수용해줄 사람과 공간을 만나지 못한 데서 나오게 된다.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정서를 이해한다면 어떤 이가 잘못했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깨우쳐야 할 지혜와 가르침일 뿐 비판과 정죄의 공격적 에너지를 겨냥하는 것은 월권임을 알 수 있다. 그 월권의 행사는 이미 상처 입은 상대를 더욱 다치게 할 뿐이다. 사람이나 일을 평가할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친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한다. 감정을 억제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표출시킬 필요가 있다. 먼저 자신을 용서하고 관용할 줄 알아야 한다. 완벽함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어 라는 말의 의미를 배울 필요가 있다. 남의 실수를 넉넉한 마음으로 관대하게 받아들인다. 1번의 엄격하고 비판적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잘못을 숨기도록 만들 수 있다. 그 결과 1번은 자신의 고립을 스스로 초래하게 된다. 일 중독을 경계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쉴 줄 알고 놀 줄 알아야 한다. 그림자와 싸우지 말고 빛 안으로 들어가는 지혜를 배운다. 판단을 내리고 말하기 전에 본인의 심적 에너지 상태가 어떤가를 살펴본다. 자신의 내적 분노의 상태를 인지하고 그것을 유연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배운다. 하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를 가리지 않고 비와 햇빛을 내려주고 있음을 기억한다. 자연스러움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것임을 인정한다. 삶의 지혜, 지나치게 심각한 나를 웃어넘긴다. 1번 유형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분노를 억압하기 때문에 어색하고 경직된 얼굴을 보여준다. 그것은 감정을 통제하는 자제력을 미덕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욕망에 대한 감정의 자제력은 미덕이지만 욕망 그 자체와 싸우는 자제력은 어리석음일 뿐이다. 문제는 중용의 미덕이다. 어떤 미덕도 지나치면 독이 될 뿐이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야만 한다는 생각은 독선이다. 완벽과 이상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미덕이다. 타인들과 민주적으로 조율되고 누구의 비판도 수용할 수 있는 완벽함과 이상주의는 세상을 정의롭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돌릴 줄 아는 1번 유형은 성숙한 인간이다. 얼굴에서 긴장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미소가 자리 잡은 1번 유형은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진인이다. 그들은 잘못된 세상을 심각하게 질타하며 화를 내고 있는 심각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크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이다.